한국은 예상대로 탄탄한 팀이었다. 10번 배준호가 특히 훌륭했다. 뛰어난 선수였다. 김은중호가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이탈리아에게 아깝게 1대1로 석패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광화문에는 거리 응원을 하기 위해 붉은 악마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함께 중계 화면을 지켜보며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 14분 이번 대회 득점왕을 노리는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9분 뒤 배준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 주장 이승원이 킥으로 나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후반전 내내 공방전을 펼치며 치열하게 싸웠는데 후반 41분 우리 페널티 지역 바로 앞에서 박현빈이 반칙을 범해 프리킥 기회를 내줬습니다. 이탈리아 시몬의 파푼디의 왼발 가마차기 슛이 수비벽을 넘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며 결승행 티켓을 이탈리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김은중호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한국팀에게는 알려진 스타 플레이어가 단 한 명도 없어서 골짜기 세대로 불리며 아무런 기대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출전한 한국팀 중에서 K리그 1부 리그 경기에서 꾸준히 출전하는 선수는 대전 시티즌의 배준호밖에 없었습니다. 배준호도 지난 시즌까지는 4부 리그인 K4 리그에서 주로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K4 리그는 2020년 기존 내셔널리그와 기존 K3 리그를 통합해 만든 리그로 K리그 소속 구단 후보 선수들이 뛰는 B팀의 무대입니다. 이번 대회 2골 6도움을 작성하며 맹활약한 이승원도 올해 강원에 입단했지만 아직 프로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K4 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U20 월드컵에선 한국 축구의 4부 리그 선수들이 월드컵 4강전까지 올려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한국팀 10번을 달고 뛰는 에이스 배준호가 전세계 극찬을 받으면서 피파 등 외신에서 눈부신 기량을 가졌다는 말을 들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배준호의 활약 개인기에 이탈리아 수비진은 계속 뚫리며 진땀을 뺐습니다. 배준호는 이탈리아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 있는 개인 돌파로 신들린 드리블을 보여주었는데 이탈리아 수비수들은 당황한 듯 뒷걸음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반칙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진영을 파고드는 배준호는 이탈리아 오른쪽 측면 수비수 마티아 자노티가 전담 마크했습니다. 마티아 자노티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오른 세리아 인터밀란 소속으로 이미 1군 데뷔전을 치르면서 신성으로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이탈리아 한국의 에이스 배준호를 막기 위해 자노티를 투입시켰지만 배준호의 1대1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무너졌습니다. 0대1로 뒤지던 전반 18분 배준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박스 안으로 흐르는 공을 등지며 영리하게 움직였고 자노티는 이 과정에서 배준호를 막으려다가 발을 밟고 결국 페널티킥을 내주었습니다. 이후 배준호의 개인기에 자노티는 당황한 듯 반칙을 안 발했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인상적인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배준호가 거칠게 따라붙는 자노티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내는 일명 알까기를 시전하고 엄청난 속도로 돌파해 나가자 배준호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낀 자노티가 유니폼을 잡아 끌었습니다. 굴욕적인 돌파를 당한 자노티는 과도한 반칙으로 결국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배준호의 플레이에 유럽의 축구 팬들도 놀라며 이같이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배준호는 이번 한국 대표팀의 이강인이다. 그는 공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좋은 터치와 대각선으로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자노티를 처음으로 이겼으며 한 번은 갈라르디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배준호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가 될 것입니다. 배준호는 이번 U20 월드컵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견이었습니다. 노력이 결합된 정말 즐거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안들을 미치게 만드는 배준호. 후반전이 되고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왼쪽 측면에서 배준호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탈리아 눈치아타 감독은 이미 경고를 받은 자노티의 퇴장 우려에 후반 22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자노티로는 배준호를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선수들에게 배준호를 막기 위해 협력 수비를 지시했습니다. 배준호의 또 다른 장기는 스프린트였습니다. 배준호는 이날 총 62회의 스프린트를 기록했는데 볼을 가졌을 때 속도가 붙으면서 상대에게 큰 위협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눈치아타 감독은 경기 후 한국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한국 선수들이 경기 리듬을 잘 깨뜨리며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칭찬했는데 10번 선수가 특히 훌륭했다, 뛰어난 선수였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피파도 이번 4강전을 앞두고 배준호를 향해 상상력과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한국의 중원을 책임지고 있다.
배준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한국 팬들은 함성을 지르고 상대는 패닉에 빠진다 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배준호는 이번 U20 월드컵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배준호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FC U12, 대구 반여월 초등학교, 대륜중학교, 평택 주니 FC를 거치며 자타공인 고교 랭킹 1위 선수라고 불렸습니다. 고교 2학년 때부터 고교 무대를 평정했고 주니 FC 2020년 고등축구리그 1위, 2020년 문체부 장관기 고교축구대회 우승, 2021년 고등축구리그 1위, 2021년 금석배 고교축구대회 우승, 2021년 무학계 전국 고등축구대회 우승, 2021년 부산 MBC 고교축구대회 우승 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학년 때 고교 왕중왕전에 나서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물건이다라는 찬사를 받았고 고교 2학년 때부터는 더욱 원숙한 기량을 과시하며 국내의 팀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았습니다. 배준호는 고교 시절 플레이를 보면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배준호는 고교 시절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고 지난 U20 아시안컵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배준호는 수비를 농락하는 드리블과 엄청난 스프린트를 자랑하면서도 지능적인 패스 플레이와 현란한 기술, 위협적인 침투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16강전 에콰도르전 골 장면에서 보았듯이 문전 앞에서 굉장히 침착하다는 것도 눈에 띄는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16강 에콰도르전 전반 19분 배준호는 우측면에서 낮게 깔린 볼을 에콰도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잡았습니다. 첫 번째 터치로 볼을 영리하게 앞쪽으로 잡아둔 배준호는 두 번째엔 대각선으로 공을 친 뒤 세 번째 공을 접어 에콰도르 수비수를 벗겨내며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방향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페인트 모션으로 에콰도르 수비진은 혼비백산했는데 그야말로 배준호의 원맨쇼였습니다. 남미 팬들은 에콰도르전에서 배준호가 그림 같은 골을 넣는 장면을 보고 한국은 에콰도르를 산책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피파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다시 멋진 턴 그리고 환상적인 테크닉입니다. 멋진 골, 멋진 골입니다. 배준호의 너무 화려한 플레이, 정말 아름다운 발재간이었습니다. 마무리도 그에 못지 않았고요. 최근 유럽 클럽들이 한국에서 K리그 팀들과 붙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K리그가 저평가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드리블과 돌파 능력은 유럽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2의 김민재라 불리는 성남 김지수가 EPL 브렌트포드와 리버풀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에서 관심을 받은 배준호도 유럽 클럽들의 러브콜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고교에서 최고라고 불렸던 배준호를 비롯한 K리그 하브리그에서 뛰었던 젊은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K리그의 저력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콰도르전에서 한국팀의 놀라운 기량과 배준호의 멋진 골을 보고서 남미 팬들이 극찬하자 이 영상이 올라온 남미 채널에 한 한국 네티즌이 나타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U20도 잘하지만 그 밑에 U17 또 그 밑에 세대들 줄줄이 황금 세대임. 이상 쓸망이었습니다.